반갑습니다. 오늘 저녁반 강의 시작을 할게요. 태풍을 무릅쓰고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녁반이 낮 시간보다 사람이 많아 보긴 처음이네요. 자, 오늘 저녁반 실전 사주반이에요. 오늘 433강 진행할 차례입니다. 433강. 오늘 낮 시간에 원진 귀문에 대해서 원진살, 귀문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명리학에서는 좀 좋다 싶은 거에는 살이라는 말을 잘 안 붙이는데 좀 나쁘다 싶은 거에는 살이라는 좀 무서운 말을 붙여요. 죽일 살 뭐 이렇게 써가지고 원진살, 귀문살 뭐 그런 것만 있나요? 뭐 양인살, 뭐 백호대살, 뭐 역마살, 뭐 도화살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역마살도 좀 있고 도화살도 좀 있어야 외국도 다니고 인기도 좀 없고 그러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이 좋고 나쁜 거를 되게 많이 따졌어요. 근데 당시 옛날 시대의 사회적 관습이라는 게 어떤 소수의 성공하는 사람과 다수의 대중들의 시대였죠. 사실 어떤 면에서 옛날 시대는 뭐 양반으로 태어나거나 귀족으로 태어나면 괜찮은데 뭐 그래도 좀 부가 있는 농민으로 태어나면 모르겠는데 사실 한 사회의 7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았던 소수 대박, 다수 쪽박 사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명리학이나 운명학, 전 세계의 운명학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소수 대박에 속하는가 뭐 이런 거를 따지는데 되게 집중을 했는데 왜 그 시대에는 그 소수의 대박자가 돼야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다 인간의 고통을 느끼는 삶이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다양한 삶들이 생겨났고요. 명리학은 이게 50만 가지의 조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합치면 100만 명당 한 명씩의 그 동일 사주자가 나옵니다. 남자 여자를 퉁쳐서 같이 보면 50만 개 중에 한 명의 동일 사주자,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키면 사주는 똑같지만 남자와 여자는 대운이 다르거든요. 대운이 반대로 오르니까 굳이 이걸 분리를 시키자면 100만 명당 한 명.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대략 50명 정도의 동일 사주자가 있다고 보고 되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지구별에 지금 한 60억인가 70억인가 살죠. 80억 됐나? 지금 한 70억 정도 되나? 뭐 그렇게 되면은 한 6, 700명 정도의 동일 사주자가 이 지구별에서 함께 살아간다. 근데 같은 사주라도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에서 태어나는 게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뭐 옛날 시대에 태어난다, 요즘 시대에 태어난다 다 다르니까 변수를 정복하자면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놓고 본다면 50명 정도의 동일 사주자가 있다. 근데 요즘엔 사람이 잘 안 태어나잖아요. 사람이 잘 안 태어나니까 요즘엔 한 20, 30명? 그 다음에 인구 피크, 베이비 피크 붐이 60년, 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좀 많죠. 단군 이래 가장 많이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에는 5, 60명 정도의 동일 사주자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사주 볼 때, 참 저는 사주만 놓고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를 논하는 건 되게 부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동일 사주도 다 다른데. 어떻게 사주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를 맞춰. 다만, 옛날에 단순했던 시대에는 대충 이 사람이 상놈인데 이런 사주다. 그럼 어떻게 살겠군 하면 거의 맞았어. 뭐 상놈인데, 그 당시 뭐 인구 대다수가 농민이었으니까, 뭐 소수의 장사하는 사람과 뭐 소수의 어부들, 뭐 대부분이 다 농민이었잖아요. 조선시대 갔을 때는. 그랬는데, 요즘 시대는 정말로 많은 직업군들이 있어서, 예전에는 직업이 몇 개 없었는데, 요즘에는 직업이 4만 가지, 5만 가지. 5년 전 통계가 공식 직업 1만 개, 비공식 직업 3만 개, 합해서 4만 개인데, 그게 5, 6년 전 통계니까 지금은 직업이 한 5만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계속 하루에도 수백 개의 새로운 신종 직업이 나타나고 있고 또 결합되는 직업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주를 해석할 때, 이 사주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서, 즉, 사주와 그 사람의 삶을 함께 보자. 그래서 이제 명리가도 손님이 딱 앉으면, 너 입 다물고 있어. 너 왜 왔는지 내가 맞춰볼게. 이런 도사놀이의 시대는 이제 지났고,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이거를 좀 물어보는 우리 명리가들도 겸손해져야 한다. 겸손해져야 한다. 저는 뭐 그런 느낌으로 봐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사주 상담하러 오신 분들의 얘기를 보통은 전반부에는 제가 듣습니다. 쭉 들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여러 가지의 스토리들을 압축시켜 나갑니다. 요즘 물리학자들이 점점 철학자 같은 얘기들을 해요. 특히 양자역학 쪽 하시는 분들이 점점 하는 얘기가 철학자 같은 얘기들을 하는데, 이 양자역학적 세계를 구현하려고 요즘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령 이런 거죠. 극저온의 온도, 아주 극저온의 온도. 극저온의 온도라는 거는 어떤 분자, 원자, 전자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전자, 원자가 거의 진동을 하지 않은, 운동하지 않는 세상이 극저온의 온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명리학도 이 화에너지는 이게 원자 분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이고, 이 수에너지는 원자 분자가 좀 천천히 움직이거나 느리게 움직이는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겨울잠 자는 동물들은 거의 시간이 안 흐르잖아요. 여름 모기는 활발하게 살고 3개월 살다 죽고요. 겨울 모기는 천천히 살고 7, 8개월 살다 죽어요. 여러분 그냥 하수구에 숨어서 8개월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신나는 자기 계절을 만나서 3개월 화끈하게 놀다 죽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겨울 모기는 가을서부터 봄까지 생존을 하는데, 혹독한 겨울을 넘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활동을 생존에만 전념시켜서 숨만 쉬고 삽니다. 딱 숨만 쉬고 사는데 8개월을 살고, 오늘만 살다 죽겠다 하는 모기들은 열심히 사람을 노리다가 여름에 한철 3개월 살다 죽고, 뭐 이런 형태들인데, 그런 느낌이에요.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이 극저온의 상태로 물질을 구현을 했더니, 극저온의 상태로 가니까 이 거시세계, 물질 세계가 미시세계, 양자역학적 세계의 특성을 가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양자역학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세상이 됩니다.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통은 현대 과학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고양이 가상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상자에 고양이를 가둬놓고, 이게 무슨 아무개 고양인데? 맞아요. 감사합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게 이제 가상 실험인데, 어떤 상자 안에 고양이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실험 장치를 해놓고, 거기다가 어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장치를 작동시킨 다음에 뚜껑을 열었을 때 고양이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거를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해석하는데, 양자역학적 해석은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죽었을 가능성과 살아있을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권을 사가지고 복권을 맞춰보기 전까지는 그 복권은 당첨될 수도 있고 당첨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다. 그거를 확인하는 순간 당첨과 떨어짐이 결정된다. 이 남자를 믿고 이 남자랑 살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놈이 개차반인지 남봉꾼인지 정말 봉을 잡은 것인지는 몇 년 지나 살아봐야 안다. 지금 단계에서는 두 갈래의 내가 결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두 갈래의 가능성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걸 사주를 양자역학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 사주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저렇게 살고 있는지는 뚜껑 열어봐야 안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미래는 결정되었습니까?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사실을 양자역학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결정되어 있기도 하다. 미래는 이미 이렇게 결정되어 있기도 하고 저렇게 결정되어 있기도 한데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이게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소리 같은 건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래는 결정되어 있어. 근데 한두 개가 아니라 무한에 가까운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미래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어. 결국 미래에 가서 과거를 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살 팔자였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 팔자였구나 라는 내가 무한대로 있어. 이렇게도 갖고 엔딩이 저렇게도 갖고 결국 우리의 엔딩은 여러 개의 미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것은 결정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 높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결정돼 있어서 미래를 맞춘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가능성 높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를 보는 것도 가능성 높은 미래를 잘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쪽집게가 되는 거고 바람직한 미래를 안내해 주는 사람은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가 되겠어요? 마법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래를 잘 맞추기는 하는데 유도 능력이 없는 사람과 미래를 유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유도해 주는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늘 명리 강의할 때 사주를 보고 두 가지를 찾아야 돼, 스토리를. 첫째, 가능성 높은 미래. 둘째, 바람직한 미래. 감사하게도 가능성 높은 미래와 바람직한 미래가 동일하면 아유 만사 땡큐 감사지. 근데 가능성 높은 미래는 아 당신 알코올 중독으로 이혼하고 10년 있다 죽겠네. 이게 가능성 높은 미래야. 어떤 술꾼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근데 이 사람의 엔딩을 좋게 만들어주면 아, 술 끊고 웬만하면 정신 좀 차리시지. 공부 좀 다시 하시고 부인 좀 때리지 말고 나가서 돈이라도 좀 벌어보지. 당신이 현재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당신의 미래도 바뀌는 거다.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맞추는 사람이라기보다 미래를 유도해야 된다. 사실 사주는 미래를 유도하는 학문이 돼야 된다. 미래를 다 유도할 수 있습니까? 유도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준다면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 433강은요. 원진기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원진기문에 대해서 저는 이런 측면으로 좀 접근하고 싶어요. 오늘 샘플 한 수십 개를 갖다 놓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일단 6개 정도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6개의 사주 중에 밑에 있는 3개는 연예인들 사주예요. 6개의 사주 중에 5개는 잘 쓴 케이스고 1개는 잘 못 쓴 진상 케이스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상담 강의할 때 진상 케이스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일단 저와 상담하는 고객들의 부정적인 측면은 절대 저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물로 쓸 때 요분 케이스인데 이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신 게 아니라 이분 때문에 못 살겠다. 피해자가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나 이 인간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 폐악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인간 뭡니까? 해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의뢰했던 케이스라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살짝 소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뭐 이름이나 어디 사나 뭐 이런 걸 웬만하면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자, 원진기문은 잘 쓰는 케이스와 못 쓰는 케이스가 있다. 결국 활용의 문제라는 거예요. 원진기문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네가 잘 쓰면 좋은 거고 네가 못 쓰면 나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쁘게 쓰는 거예요? 그 비슷한 얘기가 이런 거죠. 인디안의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 많이 비유가 되는 그 인디안 소녀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가 산단다. 뭐 하얀 늑대는 뭐 용감하고 뭐 정의롭고 뭐 평화롭고 뭐 행복하고 이런 걸 추구하는 늑대고 이제 검은 늑대는 이제 뭐 포악하고 사악하고 뭐 증오하고 뭐 이런 불행의 늑대 같은 건데 그 내 안에서 두 마리의 늑대가 늘 싸우고 있단다. 그러니까 꼬마 손녀가 그럼 할아버지 검은 늑대가 이겨요? 하얀 늑대가 이겨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가 검은 늑대한테 밥을 주면 검은 늑대가 이기고 네가 하얀 늑대한테 밥을 주면 하얀 늑대가 이긴단다. 우리 안에는 다양한 의식 성분들이 서로 녹아있고 이걸 사주로 표시하자면 8개의 에너지와 운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들이 우리 안에서 다양한 색을 발현하고 있다는 뜻인데 결국 내 사주에 있는 어떤 특성이든 이거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 하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내 학위에 달려있다. 내 학위에 달려있다. 이제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진기문은 좋아요 나빠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서 제가 잘 쓰는 케이스들과 원진기문이 좀 부정적으로 안 좋게 발현된 케이스를 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이제 한쪽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종종 요 강의 시간에 얘기를 하죠. 호신샘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잘못 쓴 케이스들만 가져다가 사주가 이래서 임자일수는 쓰레기입니다. 형살이 있으면 감옥에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라면은 나는 이거 진실을 호도하는 거예요. 왜 한쪽에 편중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잘 쓴 케이스, 잘 쓰지 않은 케이스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결국 쓰기 나름이다. 동일 사주자가 대한민국에 50명인데 그 대한민국 50명 중에 범죄자가 있다고 쳐.
뉴스에 나올 만한 연쇄살인범 조두순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고 쳐. 그래서 유튜브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 조두순 사주 해가지고 조두순 사주를 보여주면서 사주가 이래서 흉악범이다. 사주가 이래서 성범죄자다. 사주가 이래서 이런 사주 절대 주의하라 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어. 우리가 그 사주를 보고 아 이런 일주 나쁘구나. 아 형살이 있으면 나쁘구나. 아 귀문이 있으면 나쁘구나. 아 충이 있으면 나쁘구나.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왜? 아, 동일 사주자에 뭐 살인자들만 있나? 아니야. 멀쩡한 사람 많어. 50명 중에 한두 명 살인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좀 안 좋게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만약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대 범죄자들을 딱 모아가지고 생일을 전부 추려. 생일을 전부 추려가지고 한번 싹 나열을 해봐. 그러면 거의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범죄자야. 한마디로 범죄자 사주야. 다 범죄자 사주 그렇게 치면. 예를 들어서 저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50명인데 그 50명의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 중에 감옥 안 간 사람이 있을까? 50명 중에 몇 명은 감옥 갔을 거야. 50명 중에 몇 명은 크게 성공했을 거고 50명 중에 몇 명은 되게 힘들게 살고 있을 거고 50명 중에 몇 명은 교통사고로 죽었을 수도 있고 50명 중에 몇 명은 뭐 크게 성공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사주만 가지고 확인할 수 없단 말이죠. 다양성들이 존재를 하니까 사주와 그 사람의 인생을 같이 보자. 그래서 아 이런 사주를 이렇게 활용했구나. 그럼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흘러가주면 더 좋겠구나. 예측, 유도. 스토리가 여러 개니까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죠. 자 우선 낮 시간에 원진기문에 대해서 제가 이론 설명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했습니다. 원진기문은 한 끗 차이로 충에서 비껴나가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충이라는 거는 원래 상반된 관계죠. 여름의 중심과 겨울의 중심, 봄의 시작과 가을의 시작 이런 것들이 일종의 서로 상반된 에너지인데 그 상반된 에너지에서 한 끗만 돌려주면 즉 6칸 차이가 아니라 5칸 차이로 돌려주면은 그게 반대편 기운에 가까운데 뭔가 그 반대편에 있는 기운과 생하거나 극하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나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인데 내 상관으로 왔다든가 아 정말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 싫은데 그 사람이 내 부하 직원으로 왔다든가 아우 내가 이 일은 정말 하기 싫은데 내가 그 일을 하게 되었다든가 그래서 제가 2차 대전 때 일본의 장군 중에 미국과의 전쟁을 반대하던 장군이 있었는데 결국 일본의 군부가 전쟁을 결정을 했어. 그래서 진주만 공습을 하기로 했는데 그 진주만 공습의 선봉장이 바로 전쟁을 반대했던 그 장군이야. 가끔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클리셰들 그 인지를 잡아와가지고 범죄 집단에서 이 인지를 죽일까 살릴까 그러니까 범죄 집단 내에서 죽여야 됩니다. 살립시다. 죽여야 됩니다. 살립시다. 그러다가 결국 죽이기로 결정이 났는데 살립시다 하는 사람한테 권총을 주면서 네가 죽여. 네가 죽여. 어이씨 난 살리자 그랬는데 네가 죽여. 안 그러면 네가 죽는다. 뭐 이런 내용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서로 관계가 꼬여 있는 거 내가 이런 일을 할 줄 몰랐네 같은 거 이정재가 신세계라는 영화에서 드럼통에 들어있는 자기 편 여자를 자기가 권총으로 쏴 죽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이런 거 내 편인데 쏘기 싫은데 내가 안 쏘면 쟤네들한테 험한 꼴을 너무 심하게 당할 것 같아. 이 신세계라는 영화의 명장면이지. 뭐 그런 내용들. 자 원진기문은 이 키워드가 이거예요. 특수, 매력, 독특. 특수, 매력, 독특, 특이. 중독, 엽기, 영감. 뭐 더 있죠. 뭐 4차원, 뭐 또라이, 신기,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등등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자, 원진기문은요, 3명당 1명씩 다 있어요. 사주에.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건 아니에요. 사실 사주의 대부분이 아주 특이한 거 별로 없어. 저 뭐 백호, 괴강 이런 거 안 좋나요? 그러는데 저 3명당 1명씩 다 백호, 괴강 있어요. 사주 간지에. 적어도. 뭐 공망 이거 안 좋나요? 아, 뭔 소리야. 2.5명당 다 1명씩 공망 있어. 뭐 형충, 귀문 이런 것 없는 사주 없어.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원진기문은 3명당 1명씩 다 원진기문이 있기 때문에 아 원진기문이 있는데 우리 아들 원진기문이 있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내 사주에 원진기문이 있다니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3명당 1명씩 있는 거야. 이거를 지혜롭게 활용하느냐 좀 어리석게 활용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세 개의 사주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밑에다가 여기 설명을 좀 달아놨습니다. 제가 가끔씩 원진기문의 직업성을 풀 때
원진 귀문적 물상을 가급적 직업성으로 써라. 직업적으로 쓰면은 이게 독특한 매력, 개성, 특수, 특이 그런 형태로 잘 쓸 수 있다. 같은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주를 볼까요? 첫 번째 사주. 무진년, 을축월, 갑오일, 임신시 남자분이신데요. 저하고 상담했던 이분은 남자분이세요. 물론 이 동일 사주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50명이 있고 직업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하고 상담을 했던 이 남자분은 직업이 제가 낮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직업이 용접기사예요. 근데 사주의 축오원진성이 좀 강하죠. 축오원진의 물상을 어떻게 쓰고 이분은 그냥 용접이 아니라 특수 용접을 하세요. 좀 독특한 특수 용접을 하는데 어떤 용접? 물속에 들어와서 하는 수중 용접. 그 물속에서도 용접을 하는 줄 몰랐는데 그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잠수복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뭐 쇠를 끊어낸다든가 쇠를 붙인다든가 정말 특수한 용접이죠. 잘못하면 전기에 감전될 수도 있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특수 용접을 한다고 합니다. 축오원진이 상관생재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상관생재라는 거는 뭡니까? 나의 상관으로 사회의 재성을 생하여 돈을 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주와 능력으로 사회적 재물활동을 한다라는 뜻인데 상관생재에 축오원진이 걸려 있으니까 상관생재, 재주 부려 돈 번다. 근데 원진기문이 걸려 있으니까 좀 특이한 방법으로 요상한 방법으로 약간 개성적인 방법으로 독특한 방법으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주의 원진기문, 인미기문, 축오원진 한 6, 7가지 정도 되죠. 이런 원진기문이 걸려있는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판다. 그럼 어떤 아이스크림을 팔아야 돼? 좀 독특한, 좀 개성 있는, 좀 매력 있는. 만약에 음식점을 한다. 그럼 어떤 음식을 팔아야 돼? 누구나 다 파는 게 아니라 그 집만이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개성의 약간 특이한 맛을 가진 약간 신기한 방식. 이런 형태겠죠? 제가 가끔 섬에 산 여행을 좀 많이 떠나는데 지난달에 섬으로 남해안 쪽에 있는 섬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 섬은 아무래도 식자재가 좀 독특하기 때문에 육지처럼 식자재가 자유롭게 유통이 안 되니까 어떤 식자재는 귀하고 어떤 식자재는 흔하고 그래요. 그 섬에서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그 김치찌개에서는 그 깻잎을 잔뜩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쑥을도 잔뜩 넣고 또 바다에서 마음껏 나오는 게 톳이라고 하는 톳 비슷하죠? 꼬들꼬들한 거. 거기는 모든 반찬에 다 톳이 잔뜩 들어있고 김치찌개에 톳하고 깻잎을 썰어 넣었는데 깻잎은 옛날에 냄새 많이 나는 탕에 깻잎 많이 넣었죠. 대표적으로 보신탕에 깻잎 많이 넣었죠. 그 냄새 많이 나는 탕에. 김치찌개에 깻잎이 잔뜩 들어있어서 좀 여긴 독특한 맛이다. 이런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원진기문은 좀 독특한 여기에다 이런 걸 여기에다 이런 걸 같은 느낌. 제가 낮 시간에 원진기문에 대해 설명하면서 좀 지나가는 말로 사촌 중에 외국에서 외국물을 먹은 사촌이 있는데 그 집에 갔더니 콜라에 밥을 말아 먹더라. 신기하다. 콜라하고는 햄버거가 짝인데 어떻게 콜라에 밥을 말아 먹을까? 된장찌개와 밥이 짝이고 콜라와 햄버거가 짝인데 그 집은 뭡니까? 된장찌개하고 햄버거를 같이 먹고 콜라하고 밥을 말아 먹더라. 그런 거 미묘한 서로 상반되는 에너지인데 상반되는 에너지를 짝을 맞추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럼 그런 것들 있을까? 한국의 음악과 서양의 춤 이런 걸 결합시킨다든가 한국식 화풍인데 소재는 서양 거 이런 데 현대적 화풍인데 소재는 고전적인 거 이런 것들의 이상적인 조합이나 배합을 만들어서 독특하고 개성 있게 만들어내는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무슨 떡 카페라는 게 있었는데 방식은 떡, 만드는 방식은 현대 케이크, 떡 케이크 같은 거를 막 만들어가지고 떡으로 만들었는데 케이크야. 그런 게 일종의 퓨전 조합이죠. 방식은 한국 거, 소재는 외국 거,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낸다. 그런 형태가 이렇게 서로 상반된 에너지를 미묘하게 조합시키는 형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미군하고 그 중동의 어떤 나라하고 되게 싸움과 전쟁을 많이 벌였는데 그 블랙 호크 다운이라는 영화에 그 소재가 됐던 영화가 있어요. 그 나라 진짜 기억이 안 나네 자꾸.
이게 해적들 많이 나오는